은퇴 1년 만에 무너진 65세 어씨,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간 단 하나의 착각. 서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반반으로 갈린다.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는구나 하는 설렘과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일까? 대부분은 은퇴만 하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돈도 어느 정도 준비해 놨으니 큰 탈은 없겠지, 이런 막연한 안정감 말이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이후가 아니라 은퇴 이전의 생각과 태도가 만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단 하나의 착각이 있다. 바로 돈만 있으면 은퇴는 잘 굴러갈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65세 어시도 그랬다. 3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퇴직금도 남들과 비교하면 꽤 넉넉하게 받았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은퇴 1년 만에 그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은퇴 후의 삶은 돈보다 구조와 관계와 리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아래 글은 어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혹은 은퇴 준비가 막연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문 은퇴를 망치지 않는 세 가지 관점. 1.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이다. 우리는 은퇴를 일종의 해방 혹은 휴식으로 인식한다. 평생 일했으니 쉬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진짜 문제는 휴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위기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서 온다. 회사에서의 역할,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 그리고 이 공허함을 돈 걱정 없음으로 채우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휴식은 일시적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이제 하고 싶은 걸 하자.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2. 은퇴 후에 가장 큰 비용은 생활비보다 심리적 비용. 돈을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생각보다 돈을 안 쓰는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은퇴 전에는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사람, 목표, 의미, 루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때 생기는 심리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는 고립감.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초조함. 쓸모를 잃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자존감 하락. 이 네 가지가 은퇴자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다시 돈 문제로 번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심리적 공허함을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 은퇴 후 삶은 돈보다 시간 구조와 관계 유지가 좌우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가장 간과되는 요소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 채 살아가면 소비 패턴도 무너지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건강도 무너진다. 즉, 은퇴 후에 진짜 리스크는 시간을 잘 쓰는 법을 모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설득을 위한 실제 같은 사례 3가지. 사례 1. 돈은 충분했지만 의미가 없었던 어씨. 어씨는 65세의 대기업에서 정년퇴임했다. 퇴직금, 연금 합쳐 매달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경제적 불안 요소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삶의 구조가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처음 3개월은 좋았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예전 동기들과도 자주 만났다. 그런데 6개월쯤 되자 다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다. 남들 다 바쁜데 혼자만 쉬는 느낌. 누구에게 연락하기도 쑥스럽고 취미를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었다. 결국 TV 앞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 늘어갔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가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몰랐습니다. 어씨의 파국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정체성과 역할 상실 때문이었다. 사례 2.
무계획 소비로 3년 만에 연금조차 부족해진 B씨. B씨는 이제 평생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은퇴 후를 맞았다. 문제는 하고 싶은 것의 기준이 너무 모호했다는 것. 심심하니까 홈쇼핑, 불안하니까 건강식품, 친구 만나면 과소비, 무료하니까 쇼핑몰 둘러보기. 돈이 많든 적든 시간이 비면 소비가 찬다는 말이 있다. B씨가 딱 그랬다. 3년 뒤 그는 놀랄만한 사실을 마주했다. 원래 은퇴 플랜대로라면 15년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던 자금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평생의 자기 인식은 은퇴 후 시간이 많은 사람이 되면서 무너졌다. B씨의 위기는 경제적 문제보다 시간 활용 실패에서 시작된 심리적 소비가 문제였다. 사례 3. 관계가 끊기자 건강까지 망가진 C씨. C씨 70세는 돈도 넉넉했고 동네에서 사람들과도 잘 지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나면서 문제는 관계의 점진적 소멸로 드러났다. 회사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동네 사람들과도 점점 대화거리가 줄었다. 서서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가벼운 감기도 크게 앓게 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과 말이 줄어들면 몸도 같이 약해진다. 정신적 고립은 생활 리듬을 깨고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졌다. 돈과 건강이 충만했던 사람조차 관계 단절 앞에서는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결론, 은퇴는 잘 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은퇴를 기대한다. 하지만 두 감정 모두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나의 새로운 역할을 설계하기, 봉사, 취미, 재능 기부, 파트타임 등. 하루의 리듬 만들기, 기상시간, 운동, 식사, 인간관계의 규칙화.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최소 5명 이상의 정기적 연락관계 만들기.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은 도구일 뿐이다.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결국 태도, 시간, 관계다. 어시처럼 막연한 안도감이 은퇴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말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기회다.